자, 관련해서 오늘도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부장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이 군부대 시찰 장면을 보여준 바 있고 저희가 한번 다룬 바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보 당국이요, 이 군부대가 이번에 파병된 이 폭풍 군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또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뒤에 대비하는 훈련 모습이고요. 이 김 위원장이 사전에 이걸 직접 참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김정은이 어떤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그런 특수작전군의 그 훈련 모습을 참관했던 사진을 노동신문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때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러시아 파병의 전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지만 일단 뭐 그냥 일반 군부대 시찰인 줄로 저는 알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그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때 그 부대가 그 부대였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북한은 아마 그때부터 이미 파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파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부대를 김정은이 굳이 시찰을 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은 뭐 남한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 보여준 것이다. 푸틴 대통령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품질 보증수표 같은 것이죠. 즉 러시아에 어떤 파병 나갈 수 있는 그 병사들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김정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다 시찰을 통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러시아 실제 파병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내외 모든 정보들이 북한이 러시아로 일단은 갔다, 파병이 됐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실제로 러시아 군과 북한 군이 혼재돼서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군이 한국어, 북한 군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좀 배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Блядь, что случилось? А я же нихуя не пойму, что он ответит.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блядь? Мисс Ка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ёба?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все правильно поняли, им нужно давать инструкции на их языке. И Украина соблюдает Женевскую конвенцию. 네, 우크라이나 군도 북한 군을 마주쳤을 때, 생포했을 때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 자, 부장관님, 이 북한 군이 이미 전장에 투입됐다, 그래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의 인공기를 빼앗아서 들고 있는 모습까지 그런 영상까지 포착이 됐는데 실제 전투가 오간 걸로 보입니다. 그 해당 사진은 친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 공영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이 조금 담겨져 있는 사진으로 봐야 하고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100% 사실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해당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점은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한두 발 정도 더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당초에 우리 모든 언론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예측하기로는 북한군이 최소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즉 12월 초나 돼서 이제 전선에 투입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빠른 지금 벌써 2주 가량의 훈련만 받고 지금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르게 좀 빠르게 전황을 좀 시도하려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춥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 이 연말이 오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했는데 러시아에게 이런 병력 파병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어떤 투입을 강제했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네. 어쨌든 이 굉장히 좀 빠르게 전투에 투입이 됐고 또 북한군이 훈련 부족 아니면 러시아군과의 어떤 호흡 부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도 우려되는 와중에 현대전이 또 드론전으로 또 불리지 않습니까? 현대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 무기를 투하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북한군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또 우리 정보 당국은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한 달에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한 달에 실사용하는 드론의 양이 약 1만 개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군은 전 세계적으로 이 드론 사용이라든가 혹은 드론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드론을 가지고 작전을 하는 데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또 2년 한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 드론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이면서 사실 북한군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북한군은 드론을 구경도 못 해본 병사들이 아마 반 이상이 넘을 겁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안티 드론 어떻게 드론을 피하거나 혹은 네. 드론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북한군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한 몇 주간은 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또 이 북한군이 생포될 경우에는 이 신병을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건인데 만약에 북한이 참전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생포된 예를 들어 이 북한군들이 국제 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네바 협약으로 인해서 이 전쟁 당사국 간의 어떤 포로를 잡았을 때에는 예. 일정한 신문 기간을 거쳐서 또는 일정의 어떤 시간이 좀 지나면은 포로 교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국에 포로를 돌려주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북한군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선인민군이라는 편제를 달고 나오지 않고 이게 용병인지 아니면 러시아 군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수준으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단 그렇겠군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속 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체포했을 때 어디로 돌려줘야 되는지도 좀 불분명하고요. 또 돌려줘야 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용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대우라든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가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군은 북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러시아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군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황중국 대사가 정작 이 북한군이 월급을 한 $2,000 정도 받는데 예. 이게 전부 북한군에 갖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룬 바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한테 얼마가 간다는 겁니까? 현재 러시아에서 이제 그 외국 용병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병사들이 한 달 평균 2,000불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예상하기로는 북한군도 아마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받을 거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꽤 받는 거죠. 그렇죠. 이 2,000달러라는 액수만 놓고 본다면 현재 해외 파견되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약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만 놓고 보면 북한 군인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이 북한 군인 개인과 러시아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북한 군과 러시아 군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한 군인들이 해당 2,000불을 다 가져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2,000불 중에 상당 부분을 북한군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본다면 현재 북한군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매우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북한군 병력이 전장에 배치되면서 레드라인 넘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바 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원 준비까지 마쳤다. 아마 이 부분은 미국 대선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ICBM의 어떤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진 다음부터 속보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이 미사일 총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러시아에 가서 해당 기술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파병의 대가가 벌써부터 미사일 기술 ICBM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레드라인 넘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점점 고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